안녕하세요. 유스풀물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꽃집 창업 꿀팁 3탄. 이게 뭐라고 1탄, 2탄, 3탄 막 저 나름대로 한번 집어봅니다. 지난주 혹시 2탄 영상 보셨나요? 그 마지막 마무리에 3탄에는 사입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남겨드리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만의 의견을 한번 남겨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온라인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4년 차입니다. 온라인 꽃집 운영하다가 지난주 한 2주 전 정도 됐나요? 오프라인 꽃집도 하나 더 오픈해가지고 남들은 지금 오프라인 폐업한다는데 저는 개업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호기롭게 또 이게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도전을 멈출 이유는 없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편에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혹시 창업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꼭 관련한 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입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립니다. 정보라고 하긴 조금 어렵지만 우리나라 그 서울시장에서는 서울 양재 꽃시장 가장 큰 규모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하고 있는 고터 알고 계시죠? 저는 고터에서 사입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재에서 사입을 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 사입을 하시든 그거 사실은 크게 무관하고요. 누가 얼마나 예쁜 꽃, 싱싱한 꽃, 좋은 꽃을 싸게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요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타 외국에 있는 이야기하고 또 조금 다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고객도 모두 다 찾아올 수 있는 도매시장. 그러니까 사실 도매처라고 하면 저희처럼 이제 사업자가 도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꽃은 신기하게도 도매처 자체가 일반 소비자에게도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가 좀 적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매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랬고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고 난해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냥 익히 그냥 풍월로 들은 건데 외국에 가면 그 꽃 도매 시장에 이 꽃 사업자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 고객분들도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 꽃시장이 열려 있을 때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나는 놀러 가볼까 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워낙 꽃이 너무 많고 워낙 그 향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북적북적한 새벽 시장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집을 오픈하기 전에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꽃집을 오픈했어. 나는 이제 꽃을 사입하러 가야 돼. 나 엄연히 꽃집 오너야 라고 하고 가도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냥 일회성으로 놀러 온 일반 고객분인 건지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을 사는 이 양 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꽃집을 오픈했다고 한번 칩시다. 주문이 예약건이 띵동 하나 들어와서 꽃다발 하나가 나가야 돼요. 근데 꽃 한 다발에 한 10가지 종류의 꽃을 넣어준다고 칩시다. 메인 꽃을 한 3가지 넣어주고, 필러 꽃도 한 3가지 넣어주고, 소재도 한 2가지 넣어주고 하면서 내가, 한 10가지 꽃을 넣어줘야지 하고 이제 시장을 가면 안개도 하나 사고, 장미도 하나 사고, 거베라도 하나 사고, 파블로도 하나 사고 하면서 하나 해서 10단을 구매하셔야 돼요. 10단을 구매한 다음에 한 줄 추려서 예쁜 꽃다발 하나 판매하고 나면 나머지가 모두 다 남는단 말이에요. 모두 다 남으니까 얘는 또 언제 파나? 그리고 이거 예약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고 나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꽃집 사장님들이 그 도매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사입을 하시냐면 여기 도매처에 하나 가서 이거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하나 사서 또 옆에 이거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하나 사서 또 들고 또 저쪽 옆에
이거 하나 얼마예요? 하나 사서 또 들고 해서 갖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가셨을 때, 나는 처음 사입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느 도매처가 나하고 잘 맞는 거래처가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가서 물어보시고 저기도 가서 물어보시고 어느 곳이 친절한지, 어느 곳이 나하고 티키타카가 좀 잘 맞는 건지, 어느 곳이 잘 설명을 해주는지 경험해 보시려면 직접 사보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걸어보고 같이 대화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워낙 바쁜 곳이기 때문에 도매 사장님들이 되게 정신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아마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시장을 막상 가서 얘도 예뻐 보이고 쟤도 예뻐 보이는데 가격은 안 써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용기를 이제 장착하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따 오세요. 그럼 마상을 입어요. 막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럼 또 옆에 가가지고 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안 팔아요. 다 나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근데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마상 입지 마세요. 왜냐면 시장 특성상 도매에서는 막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아침 첫 차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래처가 있고 뭐를 포장해서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일일이 답할 수가 없을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상황을 알고 나니까 지금은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마상 입지 마시고 절대 악의적인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2개 사면 얼마에 줍니까? 대답 안 해주면 또 그 옆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가 바빠 보이면 또 다른 옆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 경험을 하시다가 나하고 맞는 거래처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 사장님은 올 때마다 나한테 설명을 잘해주네. 이 사장님은 내가 세금 계산서 요청을 했을 때도 늘 언제나 잘 받아주시네. 이 사장님은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예약도 잘해주시네. 이런 어떤 나하고 맞는 그 집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집이 거래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거래처를 A라고 만약에 하나 거래를 시작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나는 이제 판매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다. 나는 하루에 많이 사봐야 3단, 4단, 많이 사봐야 9단, 10단밖에 못 산다. 라고 하실 경우에 그 거래처에만 계속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일주일에 2번을 가시든 3번을 가시든 매일 가시든 그 거래처에서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다소 저 옆집이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세요. 거래를 하고 트고 나서 나의 완전 고정이 되고 나면 고정 단골로 인정을 받고 나면 더 좋은 값에 더 좋은 꽃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1년 내내 2년 내내 돌아다녀도 계속 뜨내기처럼 다니시는 사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건 사실 사장님들한테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매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많이 사지는 않지만 매일 나만 찾아와. 많이 사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와서 내 걸 팔아주네. 내가 요번에 좋은 거 경매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 얘 줄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정된 거래처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 단 사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이라도 더 할인받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나의 거래처도 못 뚫고 여기서 조금 더 싸게 사볼까 저기서 조금 더 싸게 사볼까 물론 저렴하게 사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만의 거래처를 찾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시도했던 거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저희만의 거래처를 좀 찾았고 그 거래처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다른 꽃들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찾게 되고 저희가 쓰는 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입가도 더 좋게 받아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현재는 사실은 금액을 크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가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오늘 한 단의 양의 품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의 사입가는 얼마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장을 자주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거래처 있으니까 나 전화로 그냥 편하게 시켜야지 하고 나태해지시는 순간 매출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직접 다니시면서 거래처를 뚫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래처를 뚫고 잘못된 사입을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꽃을 또 버리고 내가 포장을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클레임이 걸리고 나 이 과정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은 유스풀몰에서 작업장을 빌려드립니다. 어떻게 빌려드리는지는 제가 저희 유스풀몰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그 위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연락 주시면 온라인 꽃집을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SOS 유스풀몰 그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민이든 오프라인 꽃집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3탄에 이어서 4탄의 내용은 왜 최근에 오프라인 꽃집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그 폐업하고 있다는 이 불경기 같은 시장에 저는 왜 오픈을 했는가.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꽃집을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된 그 꿀팁도 전수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4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시고 또 좋은 정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